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어릴 적 재혼해서 나 몰라라 해놓고는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는 엄마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절교 선언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이 된 여자입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결혼하고 더 싫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와 외가 식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엄마와의 문제로 친구들과 상담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못했어요. 친구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제 얘기를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웠을 테니까요. 선배들에게도 아주 많이 친해지게 되면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의 조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너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일까요? 엄마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더 이해가 안 가고 화만 더 납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안 좋은 기억은 잊고 엄마와 잘 지내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이젠 남편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엄마와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저희 부부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도량이 넓지 못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인생 선배님들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는 자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었어요. 장면만 기억나는 많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에는 몸싸움도 있었고 서로 간의 폭력도 있었어요. 심한 날도 있었고 조금 덜 심한 날도 있었죠.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했던 이유는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서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는지 저는 13살 때 이모 댁에 잠깐 맡겨져서 살았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집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모의 이 말은 정말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부와 사촌들은 감시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었죠. 이모 댁에 있던 몇 달간 제가 이모 가족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이모 댁에서 몇 달간 있다가 저는 19살까지 외삼촌 댁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한 후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생각하시며 보낸 것인지는 몰라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외삼촌 가족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잘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내 부모와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심적 부담을 갖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이모 댁에서 몇 달간의 악몽과도 같은 기억 때문이기도 하겠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모 댁과 외삼촌 댁에서 사는 동안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며 아빠 욕을 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여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급동이 마려웠어요. 그 이후로도 무슨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화장실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눈치를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20살에 대학에 붙자마자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아빠는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지만 대학 학비와 생활비, 월세 등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약간 빠듯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도 아빠가 월세는 계속 보내주셨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시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아저씨를 만나서 같이 사셨는데요. 엄마는 그 아저씨와도 자주 싸웠습니다. 대학 때부터 엄마는 수업 시간에도 새벽에도 시간에 상관없이 아저씨랑 싸운다 집으로 와달라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 때문에 저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바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고성이 오가며 싸우고 있는 엄마와 아저씨를 말리고 오는 것이 저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괴롭고 지겨웠습니다.
제가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엄마에게 차라리 아저씨와 헤어지고 나와 같이 살자고 말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한 번만 더 이 아저씨와 문제가 생기면 저와 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저씨와 그렇게 싸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엄마와 아저씨가 몸싸움을 하면서 크게 싸웠던 날, 제가 가서 싸움을 말리고 나서 엄마에게 펑펑 울면서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에 엄마 이름만 떠도 이제 싸움 말릴 생각에 떨리기부터 한다며 아저씨와 헤어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고 엄마가 직장 구하기 전까지 제가 용돈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지겨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더니 엄마도 알겠다고 하며 아저씨와 정리하고 오겠다더니 며칠 동안 제 연락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의 한 달 만에 연락을 해서 엄마는 아저씨와 다시 잘 지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엄마와 1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엄마가 사과를 하고 제 마음도 좀 누그러져서 엄마와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20살 이후로 고아와 같이 지냈습니다. 친가와는 부모님 이혼 후부터 왕래가 없었고요. 외가는 제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저를 부르지도 않아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명절 같은 때라도 엄마를 보고 싶었는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명절에 아저씨의 본가에 가야 해서 저는 명절이 정말 외롭고 슬펐습니다. TV에 나오는 명절 풍경과 가족들의 정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괴로워서 명절 내내 TV도 보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서 명절을 보내던 저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엄마였어요. 근데도 저는 그때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는지 엄마의 그런 행동에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외로움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움에 적응이 되었는지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외로움을 숨기고 혼자 나름 씩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는지 얼른 결혼을 해서 완전한 내 편, 내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학 시절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1도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연락 한 번 없던 외가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자꾸 저희 부부를 부릅니다. 저에게 소리 질렀던 기억밖에 없는 외할아버지의 생신, 사촌 결혼식, 하물며 외가 김장하는 날까지 저에게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제가 차갑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왜 남편에게 전화를 하냐고 화를 내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희 성장 스토리를 대강 말은 했지만 외가와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까지 남편은 저에게 힘들게 자랐어도 자식된 도리로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못돼 먹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댁에서 도둑 취급 받았던 것, 엄마와 아저씨의 싸움을 말리며 고통받았던 것, 나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것은 아빠였던 것 등을 남편에게 말하면서 서름이 밀려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이지 나에게 눈치를 주거나 하지는 않은 외삼촌에게는 죄송하지만 외가 식구들을 비롯해서 엄마까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뻔하니까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의 행동도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도 저와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외가를 대하는 행동에 의구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을 진작 물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있을 저희 이모 환갑에 가자고 하더군요. 가서 엄마와 확실히 얘기를 하고 오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하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가보니 엄마와 아저씨가 저와 남편을 오라고 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엄마에게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엄마에게 엄마가 아저씨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말리는 것이 너무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낳아준 엄마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한 뒤로 아빠가 외삼촌에게 돈을 보내긴 했지만 외삼촌의 보호 속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아빠가 보내주는 돈에 도움을 받아 살아왔다고 했어요. 엄마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나 몰라라 하며 아저씨와 재혼해서 살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저씨가 저에게 그래도 낳아준 엄마에게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아저씨에게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잔치에 부르지도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 저희를 부른 것을 보면 장모님과 외가 식구들이 저에게 대리효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호구처럼 처가 친척들에게 대리효도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효도를 하려면 장인어른과 외삼촌께만 할 생각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땡땡이와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네 아빠가 너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아빠는 내가 직장을 다닐 때까지 꾸준히 제 생활비를 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나와 자주 보기는 했지만 반대로 저에게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삼촌을 제외하고 엄마를 비롯한 엄마 식구들을 보면 배부터 아프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저와 잘 살 테니 엄마도 아저씨와 잘 사시면서 저희에 대한 관심은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에 대해 신경 쓸 시간에 아빠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말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울해 있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남편은 뷔페에 가면 육회 두 접시와 초밥 두 접시는 기본으로 먹어야 하는데 저 때문에 한 접시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툴툴거리더니 조만간에 아빠를 모시고 뷔페에 가서 제대로 먹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기만 하고 별로 침울하지도 않았는데 나름 배려한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더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엄마에게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외숙모에게는 저와 남편이 간간히 전화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부부가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엄마와 통화를 하지 않고 외가에 무슨 일 있다고 불려가지도 않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스니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바르게 잘하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생각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